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합성 함수를 랩을 통해서 파이썬으로 실제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파이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함수를 그려보기도 하고 실제 수학을 적용해 보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께서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푸는 데에만 어떤 캐큘러스적인 측면에서만 어떤 컴퓨테이션 측면에서만 바라보신 것 같아요. 실제 수학에 사용되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실생활을 모델링하고 또 표현하기 위해서죠. 수학도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라든가 또 어떠한 물리적인 법칙, 또 자연적인 법칙, 또 경제에 있어서의 법칙 등등을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와 그리고 어떠한 수학적인 심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기호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합의한 어떠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국제 통용어가 영어인 것처럼 사실은 어떠한 과학적인 세계에서의 통용어는 영어도 있겠지만 수학적인 어떤 기호들 수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수학을 잘 아시면 어떠한 물리적인 법칙 또 자연적인 법칙 등등을 잘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더구나 그동안의 수학자들이 다양한 이론이나 다양한 발견을 통해서 그러한 계산된 어떠한 수학 법칙에 수학 기호들이 나오면 또 수학으로 이렇게 잘 모델링을 해놓으면 연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가능하면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학적인 노테이션들이나 노션들을 한번 파이썬으로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합성 함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세 함수를 구현해 볼 겁니다. fx는 2x 플러스 1, gx는 x의 3의 x의 제곱, 자 h는 sin x죠. 우리가 이 예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 아래에 f, g, h를 합성을 해보라는 것이었죠. 결과는 6의 sin 제곱 플러스 1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f와 g만을 합성할 때 혹은 g와 f를 합성할 때는 어떤 모양일까요? 그리고 지금은 f, g, h의 합성꼴로 되어 있지만 반대로 h, g, f는 합성한다면 어떤 모양일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이썬으로 한번 실험해 보면서 어떻게 함수들이 합성이 되면서 변하는지를 함께 실험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실제 함수들을 파이썬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fx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fx는 2x 플러스 1이고요. gx는 x의 거듭제곱에서 3을 곱한 것이고 hx는 그냥 sin x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드를 보시면 우선 matplotlib를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sin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math에서 sin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from math import sin, cosine, tangent, pi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이 값은 뒤에 라디안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파인 값을 불러왔습니다. 여기서의 파이는 실제로 상수입니다. 상수. 그래서 3.1592로 시작하는 상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는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에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이제 실제 정수가 나오는 그런 것이 되겠죠. 자, 우리가 지난 랩에서도 살펴보았듯이 x의 값을 미리 정해 놓아야겠죠. 다시 말해서 정의역을 미리 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티저 값으로 지금 정의역을 정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80부터 80까지의 정의역으로 x를 정의했습니다. 이 코드와 지금 아래의 코드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 우리 이 함수 fx 2x 플러스 1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definition 한 다음에 def 한 다음에 fx고 return을 하는데 ex 플러스 1 x가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2배를 곱한 다음에 1을 더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함수값, 다시 말해서 이 fx의 함수값을 아래처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fx를 x에서 주어진 x가 뭐죠? 요거죠. 자, 이것을 쭉 돌려서 y1에 집어넣으면 자, 우리가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0이 있고요. 0에서 아마도 기울기가 지금 2일 것이고, 그리고 절편값이 1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gx는 2차 함수죠. 그래서 2의 제곱에다가 3을 곱한 이 2차 함수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정역은 같은 정역을 사용합니다. 마이너스 180에서 180까지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gx를 정의하는데 이 함수 데피니션에서 보시는 것처럼 x 곱하기 요 스타가 사실 곱하기죠. 그리고 x의 투스타가 뭐죠? 더블 제곱 제곱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의 제곱을 얘기하는 것이고 2의 제곱한 것에 3을 곱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3 곱하기 2의 제곱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정의학을 불러서 이제 fx를 한 번씩 돌리면서 그것을 y2 리스트에 채우면 자, 아래와 같이 삐딱한 0에서 약간 빗나간 형식의 0에서 약간 빗나갔나요? 빗나가진 않았네요. 0을 요만큼 0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인 그러한 2차 함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hx를 보시죠. hx는 뭐였죠? hx는 sin x였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in x는 기본적으로 라디안 값을 입력값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뭐 sin 60도, 또 sin 180도, sin 90도 이렇게 했으면 그 90도, 60도, 180도가 라디안 값으로 변하면 아래식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자, 180 나누기 여기에 뭐 60도, 180도, 뭐 45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60진법의 각도를 파이로 곱한 다음에 나누기 180 하면 라디안 값이 나오고요. 자, 위에서처럼 그냥 mass.radians 해서 하시면 x가 60진법의 각도라면 라디안 값을 요 mass.radians가 출력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sin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180도에 마이너스 180도에서 180까지 x를 정역으로 놓았고요. 자, 요것이 지금 h는 x라는 함수인데 역시 정역 x에서 자, 하나하나를 뽑아서 fx에 집어넣고 결과값을 리스트인 yx에 넣어 놓았습니다. 자, 아래 것을 보시면 지금 사인 곡선을 쭉 보실 수 있겠죠. 0을 중심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데 아마 이쯤이 90도가 되겠죠. 90도에서 정점을 찍고 자, 쭉 내려와서 180도에서 이렇게 0을 찍습니다. 음수값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90에서 역시 정점을 찍고 마이너스 180에서 0을 찍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fx, gx, hx를 파이썬으로 표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함수를 합성해 볼까요? 지금 y4 같은 경우에는 f하고 x, g를 합성한 결과고요. y5 같은 경우에는 g와 f를 그 y4와는 달리 g와 f를 서로 뒤바꾼 것이죠. 그래서 위 같은 경우에는 자, 우선 2차 함수를 적용시킨 다음에 1차 함수를 적용시킨 경우고요.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차 함수를 먼저 적용시킨 다음에 2차 함수를 적용시킨 결과입니다. 그리고 y6 같은 경우에는 자, 1차 함수를 먼저 적용시킨 다음에 g 그리고 2차 함수를 적용시키고요. 그 다음에 sin 함수를 적용시킨 그런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먼저 한번 그 y1 그러니까
fx 함수, 그리고 gx 함수, 그리고 hx 함수를 따로따로 다시 한번 보고요. 일단은 y1 fx를 먼저 구해 볼까요? 실행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여기서 gx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gx를 한번 더 추가해 보면 이렇게 돼 버리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지금 gx는 지금 이렇게 둥그런 어떤 거꾸러진 종 모양, 굴곡 모양인데요. 지금 fx는 거의 직선에 가깝죠. 평행을 쭉 평행 지어진 그런 어떠한 직선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지금 gx가 너무나 이렇게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fx가 이렇게 쭉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그런 함수더라도 눈으로 보기에는 거의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y1만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자, y2를 같이 놓고 보면, 자, 이 파란색 실선이 거의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다시 말해서 어떠한 함수의 상대적인 그런 모양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눈을 좀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이 파란 것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오렌지색의 이 이차함수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파란 것이 거의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인 곡선을 이번에는 한번 이 직선과 함께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자, 직선 2x 플러스 1과 그리고 사인 곡선 한번 그려보면, 자, 이와 같습니다. 사실 사인 곡선은 보시면 지금 굉장히 0과 1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주기함수입니다. 올라가거나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선의 방정식은 지금 마이너스 180부터 그리고 80까지 약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380 정도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380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인이 굉장히 변화율이 작은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인 곡선이 거의 직선에 가깝게 보입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유의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합성한 결과를 좀 보시죠. 여기 우리가 지금 y5가 g와 f를 합성한 것입니다. gf이고요. 그리고 y1이 지금 2x 플러스 1, 맨 아래 파란 선이 지금 y1 fx고요. 그리고 요 오렌지 색깔의 선이 3x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오렌지 색깔과 파란 색깔을 합성한 것이 요 그린 색깔, 녹색의 GFX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지금 FX에 의해서 지금 직선이 곡선화돼 버렸죠. 그리고 또 자, 요것이 지금 원래 보시면 그 x가 들어갈 때, g에 x가 들어갈 때 제곱 곱하기 2를 해서 플러스 1이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1이 들어가면 3이 되는 것이고요. 3이 들어가면 2가 들어가면 5가 되는 것이고, 3이 들어가면 7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x가 이제 급격히 올라가면서 역시 fx, x의 제곱에 3을 곱한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그린 색깔처럼 오렌지 색깔보다 훨씬 더 오목한 형태의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번엔 g에다가 f를 합성한 거, 그래서 지금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것이 y4가 지금 그러니까 f에다가 g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g가 지금 f의 함수로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그려보면, 자, 자, 지금 y4가 이번엔 fg를 합성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역시 맨 아래 파란 것이 fx고 오렌지 색깔이 gx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린 색깔이 지금 f와 g를 합성한 것이죠. 가만히 보시면 지금 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2차 함수죠. 2차 함수 때문에 지금 직선이 이 곡선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함수를 실험해 보면 두 개가 합성될 때 어떤 모양이 될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사인 곡선을 한번 일단 합성해 보시겠습니다. 자, 두 개를 코멘트아웃 시키고요. 일단은 hx를 자 플러스 6에 놓고서 우리가 합성해 보면 이것이 지금은 그냥 g와 f를 넣은 것이 아니라 그냥 h만 사인 곡선만 집어넣으면 자 어떤가 하면은 자 에러가 있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인가요? 여기 y1과 y2를 코멘트아웃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곡선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제대로 나왔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요거를 gx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사인 곡선 안에다가 2차 함수를 집어넣으면 어떤 모양이 변하는지 이것이 이제는 g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레이블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께 고치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 번 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레이블 달기 위해서 계속 이 부분을 고쳐가는데 실제로 이 함수의 모양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가 실제 영향을 주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h와 g를 합성해 버리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합니다. 굉장히 희한한 꼴이 되어버렸죠. 여기다가 우리가 fx를 집어넣어도 그렇게 이 함수 모양에는 영향을 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이 f인데 자 괄호가 맞나요? 하나가 부족하네요. 이렇게 집어넣고 괄호가 맞죠? 이제는요 얘네들을 한번 실행해 보면 자 이렇게 정돈된 모양은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양이 좀 이상한 그러한 함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fgh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fgh 순서로 된 합성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 y7을 지금 fgh h가 맨 아래쪽에 안쪽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 g가 hx를 받아서 실행을 하고 있고 또 gx를 받아서 fx가 수행합니다. 자, 그것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죠. 실제로 여기서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fx가 지금 사인 함수죠. 그리고 요 x가 뭐죠? g가 지금 2차 함수고 f가 지금 1차 함수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함수들이죠. 자, 그것들이 그대로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어떤 그 사이클을 이루는 그런 함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함수를 실제로 파이썬으로 그려보고 또 그 함수들이 합성될 때 어떤 모양이 될지를 한번 그려보았고요. 실제로 다양한 함수를 이런 식으로 연습해 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함수가 합쳐질 때 어떤 모양의 꼴이 될 것인지를 여러분께서 한번 추측해 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경험이 쌓이게 되면 여러분께서 어떠한 시스템을 모델링 할 때 어떠한 함수와 어떤 함수를 합치면 되겠다라는 인투이션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어떤 엔지니어링 스킬이고요. 여러분께서 어떤 시스템을 내가 좀 더 정확하고 또 완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수학이라는 아주 좋은 도구를 가지고 시스템을 리즈닝 할 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죠. 자, 이것으로써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좀 더 다양한 함수를 살펴볼 텐데요. 이를테면 1차 함수, 2차 함수, 삼각함수 같은 것들을 살펴보고요. 또 실제로 파이썬을 통해서 각각의 함수들을 랩을 통해 실험해 봄으로써 좀 더 함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